어느 평일 퇴근 후. 여보, 낮에 어머님이 전화 주셨어. 못 먹어? 왜? 아버님 사업 때문에. 저번부터 뭔가 상황이 안 좋다고 몇 번 말씀하시더니. 그런데? 돈을 좀 해달라셔. 해주면 되지. 필요한 게 얼만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니. 우리 집에 필요하다는데 해드려야지. 자식이라고 나 하나인데. 당신이 외동아들인 거 아는데. 자식이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지 하는 문제가 아니지. 이건 우리 생활비에 대출금에 애들 학비에. 당신이랑 나랑 둘 다 월급 받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이 가계부를 써보거나 그런 말을 해. 우리 둘이 버는 돈이 얼만데 일단 안 된단 말부터 하고 그래. 그니까 가계부를 좀 보라니까. 어플에 꼬박꼬박 기록하는데 보지도 않지? 살림이야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살림이 내일이야? 나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 그리고 살림이 내일이라 치자. 어차피 결혼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쭉 전담해온 건 맞으니까. 근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 적어도 가정 경제를 파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런 건 당신이 꼼꼼하게 잘 하니까 그러지. 뭐, 내가 꼼꼼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믿고 맡긴 거다. 뭐 그런 소리라고 싶은 거야? 말하자면 그렇지. 어차피 내가 일일이 신경 써봤자 당신이 불편하게밖에 더해. 그러니까 시댁에 돈 해주란 소리가 쉽게 나오지. 뭐라고? 당장 가계부 공유해준 거 들어가서 우리한테 남는 돈이 있나 확인해봐.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둘이야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빚내야 될 판이라고. 애들 학원을 좀 줄여. 아직 어린데 무슨 학원을 그렇게 보내고 그래. 초등학생 저학년짜리한테 뭘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당신 진짜 별난 거 알아?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애한테 물어봤어. 학원 다니고 싶냐고? 나한텐 말하더라. 오늘도 영어학원 가기 싫다고. 기가 찬다. 아무리 애들 교육까지 내가 다 맡아서 했다지만 몰라도 이렇게 몰라? 뭐라고? 무슨 소리라고 싶은 거야? 애들 학원 줄이라고? 학원을 보내지 말라고? 그게 뭐? 애들 학원 안 보내면 그 시간에 애들은 어디로 가니? 시어머니 맨날 허리 아프다고 애들 안 봐주시잖아. 내가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려고 학원 보내는 줄 알아? 한 번에 2시간씩 맡겨둘 곳이 영어 학원뿐이라 그런다. 우리 엄마야 괜찮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뭘 저러. 알아. 처음부터 황혼유가 싫다고 못 박으셨잖아. 맡길 시도도 안 했어.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해내고 있잖아. 근데 뭐? 학원을 보내지 말라고? 그럼 애들 어디 보낼까? 나 퇴근하기 전까지 애들 혼자 집에 있어?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무엇보다 애들끼리 두는 거 그거 범죄야. 그게 학대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신경 좀 쓰라고. 주말에 한 번씩 애들이랑 몸으로 놀아주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 퇴근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난 일 안 하니? 아, 알았다, 알았어. 가계부나 확인해봐. 확인하고 다시 얘기해. 잠시 후. 확인했어? 응. 얼마나? 이번 달만? 덕 달치는 봤어. 결혼 생활이 10년이야. 고작 석 달치? 어떻게 그걸 한 번에 다 봐. 그러니까 진작에 신경 썼으면 좀 좋아. 어우, 씨. 어쨌든 확인했다고. 그래. 이제 시댁에 돈 해주잔 소리 나와? 나도 돈을. 알아주니 고맙네. 알 수 없다. 그래, 불가능하지? 어쩔 수 없어. 오죽하면 어머님이 나한테까지 전화와서 아쉬운 소리 했겠나 싶다만 능력이 돼야 해드리지. 당신이 어머니께 전화 드려서 다시 잘 말씀드려. 다른 방법 찾으셔야 된다고. 적금을 깨줘. 무슨 적금? 우리 적금 넣는 거 있잖아. 그거 깨줘.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적금 애들 대학 등록금 하려고 미리 조금씩 넣고 있던 거 기억 안 나? 알지 않은데 지금은 긴급 상황이잖아. 이럴 땐 그 적금이라도 깨야지 어쩌겠어. 이번에 깨고 다음에 충당해주면 되잖아. 아직 애들 대학 가려면 멀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들 금방 커. 그리고 그 적금이 우리 돈만 들어있는 줄 알아? 애들 학비라고 하니까 친정에서 한 번씩 목돈 주셨어. 적금 넣는데 보태라고. 결국 친정 돈이 더 많이 들어간 적금인데 그걸 깨서 뭐?
어머님을 드리자고? 그래도 지금은 비상 상황이잖아. 급한데 어떡해. 그 적금을 깨서 시댁 사업 비용을 막으면 어떡해. 그게 말이 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당신 부모님이라도 이런 식으로 대하겠어?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은 자식한테 손 안 벌려. 노후 준비 다 돼 있는 거 몰라? 우리 부모님도 이러고 싶으시겠어. 그 심정은 편하시겠냐고. 아, 그래도 어떡하니. 오죽하시면 당신한테 말씀했을까. 아, 안 돼. 나 말했어. 그 적금 못 깨. 여보, 당신이 어머님이랑 다시 얘기해. 난 절대 안 된다 했어. 며칠 뒤. 네, 어머님. 그래, 며칠 전에 애비한테 전화는 받았다. 아, 그이가 전화드렸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님. 어? 죄송하다니. 뭐가 말이냐? 아, 저희도 사정이 안 돼서요.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네요, 어머님. 무슨 소린지 모르겠구나. 태호가 바로 입금해줘서 급한 불은 일단 막았다. 그래도 결정해줘서 고맙다는 얘기하러 전화했는데 설마 태호가 너 몰래 했니? 네? 그이가 돈을 보내요? 그래, 며칠 전에 통화하고 바로 입금해주더라. 아무것도 못 들었니? 네, 지금 처음 듣네요. 돈을 얼마나... 아니, 그 전에 대체 무슨 돈을? 박간이라는 사람이 경제권이 있어야지. 너도 너무 닥달하지 말거라. 네? 박간일이라뇨? 애들 아버지고 한 가정이 가장인데 그 정도 결정권은 있어야지. 아니 막말로 엄한데 돈 쓴 것도 아니고 부모 어려울 때 자식이 돕는 건데 넌 왜 이렇게 서운해하니? 나야말로 서운하다.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여유가 없어요. 이번에도 애들 학비며 대출금이며 가계부 보여주면서 그이랑 충분히 얘기 나눈 건데도 결국 돈 없다고 잔소리한 거 아니? 너 그럼 못 쓴다. 경제적 결정권을 애들 아비가 가져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가장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저. 우리 가정의 경제 결정권은 같이 가져야죠. 저도 같이 직장 다녀요. 결혼하고서부터 10년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요. 아니, 얘가 돈 번다고 유세 부리니, 지금? 유세라니, 어머님. 말하는 게 그렇지 않니? 그래도 애비가 연봉이 더 높은데 응당 가장이지. 연봉이요? 그이 연봉 저보다 10만 원 더 높아요. 네, 그것도 더 높은 거 맞긴 하네요. 얘가 말하는 거하곤 남이 돈 벌기가 쉽니? 네, 어렵죠. 저도 되게 어려워요. 얘가. 저도 같이 가장이란 소리예요. 그이만 가장이 아니라. 그러니 그런 큰 돈에 대한 결정은 그이 혼자 하면 안 되죠. 그이가 얼마나 보냈는데요? 아휴, 난 모르겠다. 어머님, 너네 둘이 얘기하려무나. 난 그저 고맙단 소리 하려고 전화했는데 이게 다 뭐라니? 며느님 무서워서 뭔 말이라도 하겠니 이거? 어머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사정 좀 이해해 주세요. 난 모르겠다. 혹시 어머님, 그이가 적금 깼어요? 난 모른다니까. 혹시 그 적금 깬 거면 어머님, 아무리 그이가 준 거라도 그건 돌려주셔야 돼요. 애들 학비예요. 대학 등록금이라고 친정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유, 애비랑 둘이 얘기하거라. 그리고 설령 그 돈이라 하더라도 내가 떼먹니? 왜 이렇게 대들어? 대들다니,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 서운하게 한 적 있어요? 아, 잘했다 이거니. 소홀하게 모신 적 없다고 생각해요. 서운한 소리도 이번에 처음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그 적금 중요해요, 어머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이다. 뭘 벌써 학비 얘기라고 그래? 너도 참 유난이다, 유난이야. 어머님, 유난이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네 시아버지 사업이 잘 풀려야 너도 좋지 않니? 오래 안 걸릴 테니까 좀 기다리렴.
애비 바가지 긁지 말고. 어머님! 그날 저녁. 낮에 어머님한테 전화 받았어. 그래? 어머님이 돈 보내준 거 고맙다고 하시더라? 에이, 우리 엄마 참, 굳이 인사치레 안 해도 되는데. 뭐? 인사치레? 그렇잖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괜히 당신한테까지 전화로, 에이, 안 하셔도 되는데 참. 지금 그게 중요해. 그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 적당히 맞장구 쳐주지 그랬어. 당신 성격은 또 그렇게 안 했지? 적당한 맞장구가 뭔데 지금? 에휴, 말을 말죠. 아니, 난 할 말 있어 지금. 뭐 때문에 그래? 당신 그 돈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나긴 내 돈이지. 당신 돈이 따로 어디 있어 지금. 비상금이지 뭐긴 뭐여. 당신이 투잡 뛰지 않는 한 더 돈 나올 구멍 없는 거 알아. 근데 그 큰 돈이 갑자기 나온다고? 아이, 그건 조금씩 모았어. 거짓말 하지 마. 당신 그 돈 결국 적금 깼지? 애들 학비. 에이, 그랬겠다. 여보,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일이야. 자식인 내가 도와야지. 그럼 어떡해? 당신 자식은 생각 안 해? 아직 멀었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이라고. 별나게 좀 굴지 마. 당신하고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당신이 유별나게 구는 거 맞잖아. 그래, 그건 내가 오버했다 치자. 그래도 그 돈은 안 되지. 그 돈에 8알은 친정 돈이야. 돈에 이름 적혀 있어. 누가 준 게 뭐가 중요해? 결국 우리 돈이잖아. 그게 왜 안 중요해? 우리 부모님 겨우 노후자금 확보해놓은 거 조금씩 쪼개서 애들 학비라고 도와주신 건데 그걸 홀랑 손을 대. 당신 말 다 했어? 오늘 되더니 내가 무슨 오만데 썼어. 여보, 그 말이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엉뚱한데 돈 썼냐고. 도박이라도 했어 내가? 아니잖아. 아버지가 갑자기 돈줄이 막혔어. 거래처랑 정산이 좀 꼬여갖고. 그 전에 급한 불 끈 거야. 뭘 잘 알지도 못하고 화부터네. 반가만 쓰고 돌려주신다니까. 받을 돈이야 그거. 어디 안 간다고.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돈 해준 거 못 받았잖아. 그때도 당신 똑같이 말했어. 아비 그럼 쉽니?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니까 사업 어려운 줄을 모르네. 뭐라고? 장인어른도 평생 월급 받고 사셔서 당신이 사업에 대해 감이 없어. 당신 말 다 했어? 여기서 우리 아빠 얘긴 또 왜 나와? 원래 월급 받는 게 제일 쉽단 소리라는 거야. 월급 주는 이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래. 나 월급 주는 입장 몰라. 그래도 친정 돈 빼서 시댁 갖다 주는 짓은 염치 없어서 못할 것 같아. 뭐? 돈을 빼? 염치가 없어? 당신 말이 너무 심하다. 내 말이 심해. 당신은 지금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했는데? 사실을 말한 건데 왜 이렇게 발끈해? 또 나만 예민하지? 말을 말자. 여보, 어머니께 다시 전화 드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여보! 2달 뒤. 엄마, 우리 어떡해?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지은아? 우리 망했어. 집 넘어가게 생겼어. 뭐? 집이 갑자기 왜? 그니까 시아버님 사업에 연대 보증을 썼대.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방팔방 뛰어다녀봤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 이대로 집은 넘어가게 될 것 같고 다른 것도 빚더미야. 세상에. 김서방은? 그 이는 해결한다고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왔는데 결국 해결 못했어. 회사도 휴가 내고 아버님 회사며 거래처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던데 안 된대. 아이고, 일을 어찌해. 나한테도 비밀로 하고 보증을 썼다는 거야. 나도 사업은 잘 모른다만 다돈댁 사업이 다시 잘 풀리면 해결되지 않겠어? 아버지 부도 났대. 아유,
사돈댁은 괜찮으셔? 거기도 집 팔고 지금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되는지. 지은아, 일단 진정하고. 엄마, 우리 애들은 어떡해? 일단 애들이라도 우리가 좀 봐줄게. 잠깐 맡겨. 그래도 돼? 엄마 건강도 안 좋은데 남자애 둘을 어떻게 맡겨? 엄마잖니. 우리 딸 고생하는데 다른 건 못 도와줘도 손주 정도는 봐줘야지. 엄마, 고마워요. 고마울 것도 많다. 괜찮아. 그게 도움 못 돼서 미안해, 딸.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든든한데. 어쨌든 김서방이랑 잘 수습하고 당분간은 애들 우리가 봐줄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응.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한 달 뒤. 네, 어머님. 목소리가 많이 안 좋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그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없어서 몸이 어디 아픈지도 모르겠어. 네. 그래, 애비는 별일 없고. 별일이요? 월급 차압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돼서 어떡하니 그래.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사하셨다고 그이한테 들었어요. 그래, 쫓겨나듯이 했지. 네. 내 태어나서 이런 집은 처음 살아본다. 이 나이에 지금 월세 단칸방이 뭐니 지금.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우리네 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다니. 아휴. 어머님 서운하신 건 이해하는데요. 저희도 사정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누가 뭐래니? 애들 아빠 지금 투잡 뛰어요. 밤에 대리운전하느라고 얼굴도 잘 못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니? 애비 고생하는 거 잘 알지? 고마워 죽겠어 아주. 그래도 쥐꼬리 이게 뭐니 이게. 단칸방에선 말을 말자. 그 월세집 보증금도 어렵게 마련해드린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지금 엉망이에요. 저희는 월세집도 못 구해서 결국 친정에 얹혀 살게 됐는데 너무하세요 어머님. 하여튼 따박따박. 그건 그렇고 애비 밥은 제대로 먹이니? 네? 안 그래도 대리운전까지 하느라 고생인데 집사람이 돼서 좀 잘 챙겨주고 있냐고. 제가 집사람이요? 저도 지금 퇴근하고 부업하고 있어요. 조금도 모시고요. 근데 집사람이요? 아유, 뭘 또 그런 걸로 코투리 잡고 있어. 며느님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지금 그이가 이쁘기만 하겠어요? 뭐라고? 그 보증 저 몰래 선 거 알고 계세요? 아니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남편인데. 그러니까요 어머님. 남편인데 전 아내고요. 근데 남편이 저희 가정을 돌보질 않아요. 저 몰래 보증 서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못난 내 탓이고 못난 우리 바깥 양반 탓이다. 그 소리가 하고 싶은 거지?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 몰래 보증을 섰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무것도 대비 못하고 이렇게 됐고요. 넌 무슨 애비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 네? 애비가 무슨 잘못을 했니?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돕느라 애쓸 수 있지.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가 부모 노릇 제대로 했는데 자식도 노릇 좀 해야지. 자식 노릇이요? 그럼 우리 애들은요? 뭐라고? 어머님, 아버님도 지금 손주 걱정은 되세요? 애들이 왜? 사돈댁에 잘 있다며? 네, 지금 저희 부모님이 전부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도 갑자기 학교 옮겨, 환경 달라져. 애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걱정도 한번 안 해주시고. 거기서 잘 지내고 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유난이니? 어머님, 제가 유난이라뇨. 아직 어려도 애들 눈치가 빠는데 다 알아요. 그 마음 헤아려주는 게 어떻게 유난이에요? 근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우리 애들 안부는 한 번 안 묻고. 아니, 하다못해 저희 엄마 괜찮으신지 정도는 걱정해 주실 수 있잖아요. 애들이야 잘 지내겠지.
사돈댁도 잘 지내시잖니? 우리처럼 단칸방에 살기래. 나처럼 허리가 아프시기래. 아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너한테 해야 되는 거냐?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아니, 사돈댁에 감사하지 당연히. 근데 거긴 형편이 되잖니. 노후에 살 전원주택도 거의 다 졌다며. 사돈댁의 환경도 형편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그걸 걱정해야 되니.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어머님,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다. 사돈댁 그 주택은 얼마나 하니? 지을 때 든 돈만큼 팔 땐 받을 수 있는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별다른 뜻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말이다. 전에 애비한테 들어보니까 부지도 크고 땅값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하겠던데 싶더라고. 거기 교통도 좋아서 되팔면 상당할 거라고 들었다. 부모님께서 노후대 비용으로 무리하셨죠. 근데 그 애가 그런 말도 어머님께 해요? 아니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얼핏 하더라. 그래, 사돈댁 대출은 있고. 네, 조금. 얼마나? 아니 어머님, 그게 왜 궁금하세요? 왜 궁금하긴. 부러워서 그러지 부러워서. 나도 이 나이에 갑자기 새빵살이 하려니까 내 신세가 서러워서 그런다. 어머님, 사돈께선 노후 준비 다 돼 있지 않니? 그러니 부러워서 그래. 그건 그렇고 사돈께서 집 말고도 여유 자금이 상당히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두 분 노후 준비 성실히 하신 건 맞는데 그이가 그래요? 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래도.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좀 누워야겠다. 침대도 없이 이게 뭐니 대체. 네, 어머님. 며칠 뒤. 당신 오늘은 쉬는 거야? 대리 안 나가고? 응,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쉬어야겠어. 그래, 잘 생각했어. 그동안 당신 너무 무리했다. 오늘은 좀 쉬어. 얼굴이 반쪽이네. 정말 속상하다. 에휴, 힘들어 죽겠어. 근데 나보다 우리 엄마가 더 걱정이야. 어머님이 왜? 무슨 일 있어? 평생 그런 월세집에서 살아봤어요 말이지. 허리도 안 좋으신데. 자꾸 그런 집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나쁜 집인지 잘 모르겠어. 그 올랑 방 한 칸짜리 남의 집 새빵살이가 그럼 좋은 형편이야. 아니, 물론 전부 다 나빠진 건 맞지. 근데 어머님 지금 형편으론 최선이잖아. 아니, 솔직히 어머님 형편보다 훨씬 좋은 집이잖아. 뭐? 그 집 보증금도 우리가 해줬잖아. 어머님 형편으론 보증금도 해결 안 되니까. 여보, 이제와 하는 말인데 역시 그 집 보증금이 너무 과해. 차라리 전세가 낫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집 가보기나 했어. 지금 사시는 집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돈을 전세로 맞추려면 얼마나 허름한 집인지 알아? 낡고 허름한 게 문제야 지금. 두 분이서 월세는 어떻게 감당해? 그게 더 무리잖아. 무슨 소리야. 월세는 당연히 우리가 내는 거지. 어? 설마 그럼 지난달 월세도 당신이 보냈어? 당연하지. 지금 우리 집 형편에 월세 나올 때가 어딨어. 그리고 내가 하나뿐인 자식인데 더 편하게 못 모셔서 마음 아파 죽겠구먼. 대체 무슨 돈으로. 설마 대리 뛴 걸로 우리 생활비가 아니라 어머님 집 월세를 낸 거야? 우린 아직 젊잖아. 게다가 당신도 일하고. 며느리도 자식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엄마가 서운해. 여보, 어머님이 서운한 게 문제야 지금? 우리도 지금 얹혀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말이야. 시골집 다 지어지면 잠깐 살면 좀 어떨까? 누가? 우리가? 아니, 우리 부모님 말이야. 거기 공기도 좋고 집도 엄청 넓잖아. 거기 교통도 좋고 신축이라 지금 사시는 데보다 훨씬 좋지 않겠어? 우리 엄마 요양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 어머님, 아버님이 살림을 차리시겠다고? 우리 부모님 노후 대비로 짓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래,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 치고. 그럼 보증금은 우리 엄마한테 줄 거래? 월세는?
무슨 소리야, 그게? 가족끼리 거래가 어딨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여보, 우리 너무 어려워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릴 돕고 있어, 지금. 그 별난 손주 둘을 대가 없이 봐주고 있다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까지 생활비 하나 없이 얹혀 살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내 시부모님까지 친정부모님한테 맡기라고? 맡기긴 뭘 맡겨. 말이 좀 이상하다. 어차피 따로 살 건데 얼굴 볼 일도 없잖아. 애초에 그 집에 우리 부모님이 들어갈 집인데 거길 왜 들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디로 가? 그 집 완공 기준으로 이 집 팔았어.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걱정부터 해야 된다고. 아버지 일이 더 급하잖아. 급한 불은 꺼지만 아직도 멀었어. 그 보증금으로라도 어떻게 최소한의 대처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장인어른한테 한번 물어나 봐봐. 안 돼. 그만 말해. 우리 부모님한테 더 짐지을 생각 난 추호도 없어. 지금도 죄송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럼 어떡해. 덕길 적금도 없는데. 며느리도 자식이라는데 당신 참 너무한다. 그래, 당신도 나도 자식인데. 근데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니? 우리 애들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가슴이 찢어지는데. 내 부모님한테도 죄송해 죽겠다고. 애들한테,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어디 일부러 그랬어? 그래,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시부모님께도 상황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좀 해줘.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쩜 그렇게 냉정해? 여보. 됐다. 그만해. 다음날. 우리 조만간 이 집에서 나가야 돼.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라니? 처음부터 얘기했었잖아. 우리 부모님 시골집 완공 기준으로 이 집 처분한다고. 에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꼭 처분해야만 하신대. 미리 팔았던 거라 이제 와서 바꾸지 못하신대. 에이. 그래서 말이야. 염치 없지만 우리 아빠 도움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빠가 우리 사는 게 불쌍해 보였는지 이 집 잔금 들어오면 우리 빌려주신대. 절대 안 받고 싶은데 진짜 우리 상황에선 어쩔 수가 없어. 뭐? 잔금? 그게 얼마나 되는데? 우리 전세 구할 정도는 된다고 하셔. 일단 그걸로 우리 식구 살 집은 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속상해 정말. 이 정도 집 잔금이면 꽤 되겠다. 여보, 지금 금액이 얼만지가 그렇게 궁금해? 그게 중요해 지금? 아니, 기왕 주신다는데 얼마인지 궁금할 수도 있지. 좀 더 여유 있으시면 통 크게 더 주시면 안 되나?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우리 부모님 사는 집 봤지? 가뜩이나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그런 쪽방에서 살게 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기왕에 장인어른께서 여유 있으신 거 좀 도와주시면 어때서 그래. 뭐, 우리 부모님이 지금 우리 사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 거지. 어머님, 아버님까지 얹혀가면 어떡해?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당연히 죄송하고, 너 감사하지? 그래도 다 같이 가족인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너무하신다. 그렇게 여유자금 있으시면서 우리 부모님 좀 도와줄 생각도 안 하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 여유가 넘쳐서 우리 도와주시는 건지 알아? 무리하고 계신 거야 지금. 우리 사는 거 불쌍해서. 무리를 하더라도 여유가 있던 거잖아. 지금 우리 부모님은 쪽방에서 겨우 눈 붙이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안쓰럽지도 않아.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하지 않아? 여유 있으면서 안 빌려준 쪽이 너무한 거지.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진작 안 빌려줘서 그렇단 거야? 아니, 그렇잖아. 진작 좀 자금을 융통해 주셨음. 우리 아버지 사업 그대로 안 넘어갔어.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맞잖아. 사업 자금이라고 좀 도와주셨으면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척 하겠어. 급한 거 추스르고 나면 당연히 몇 배로 갚았을 텐데. 우리 집 힘든 거 당연히 아셨을 텐데 그걸 진작 말씀 안 해주시고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던 거야.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몇 배로 갚긴 무슨. 지금 우리 저축에 당신 대출까지 다 끌어다 넣어도 아버님 회사 자금난 못 막았어. 아버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이야. 아무리 내가 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해도 돈 흘러가는 흐름은 알아. 그거 아무리 쏟아부어도 못 막았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만해. 당신이야말로 그만해. 어떻게 우리 부모님 돈을 내달란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해? 그런 얘기를 안 하게 생겼어. 장인어른 장모님께 서운해 난. 당신이 지금 서운해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왜 서운해하면 안 돼? 이렇게 여유 있으시면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 당신 그 집 가보기나 했어? 안 가봤지? 내가 거기 가볼 정신이 어딨어 지금. 며느리도 자식이랬는데 참 너무한다. 당신도 장인어른도. 당신이야말로 정말 너무한다. 뭐라고? 염치가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도와주신다는 것도 마다해야 될 지경인데 더 내놓으라고 하다니. 입장 바꿔서. 만약에 장인어른이 사업하셨고 자금난이 생겼으면 우리 아버진 말 나오기도 전에 도와줬어. 생기지도 않은 일로 생색내지 마. 또 말 그렇게 하지 당신은. 시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조금도 없어. 당신이야말로 우리 부모님 좀 챙겨줘. 정말 너무한다. 너무한 건 내가 아니라 있으면서도 안 빌려주신 장인어른이야. 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 그만하자. 여보! 며칠 뒤 주말 낮.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말씀도 않고 이렇게 갑자기. 애비 얼굴 좀 보려고 왔다. 나도 안 사돈 게 말씀드릴 것도 있고. 네? 저희 엄마한테요? 아니, 무슨 일로. 안사돈께서는 안에 계시니? 아니요. 잠깐 외출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좀 늦게 들어오시고요. 그럼 좀 기다려야겠구나. 네, 어머니. 일단 감사하단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사돈께서 그렇게 큰 도움 주시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 도움이라뇨? 저희 부모님이요? 애비한테 들었다. 너희 도와줄 여력이 되신다고. 네? 그이가 그렇게 말해요?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라고 애비한테 들었다만 그건 어디 쉬운 일이니. 그래도 다행이야. 사돈께서 평생 알뜰하고 부지런하게 사셔서 노후자금도 넉넉하시고 말이다. 넉넉하다뇨?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저희 도와주시려는 건 맞는데요. 그거 여유로워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불쌍해서 무리하시는 거예요. 아무렴 쪽박살이 하는 우리 형편보다 낫지. 그이가 뭐라고 어머니께 말씀 전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유 있는 쪽이 돕는 거다. 그게 가족이야. 어머님. 애비가 우리 쪽방 보고 가더니 마음이 많이 쓰이는가 보더라. 그래서 일단 우리 집부터 먼저 다시 알아봐야겠다고 하더라. 네? 어머님 집을요? 그래. 일단 우리 같이 살 집으로 알아보겠다고 하던데 애비도 아직 안 들어왔지? 우리 같이요? 그렇다니까. 사돈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한시름 났어. 내가 이 몸으로 그 단칸방에서 살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니? 살림하기도 힘에 부쳐. 이제 우리 같이 살림 좀 꾸려보자꾸나. 네? 제 살림과 어머님 살림을 합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돈으로 어머님 모시고 살 집을 구하고 있단 거죠? 너 말투가 왜 그러니? 불만이 많은가 보다. 아니, 어머님,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전 그런 얘기 들은 게 없어요. 그이가 그래요? 집안의 가장이 결정한 건데 또 그 소리. 너네가 왜 그렇게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니? 애비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는데. 어머님, 알아서 잘하다뇨. 잘한 결과가 고작 이거예요? 뭐라고? 고작이라니? 그렇잖아요. 저희 집 넘어가 보증으로 빚잔치에 염치 없이 친정 부모님 도움받는 상황에 저더러 시부모님까지 모시라고요? 제 부모님 돈으로요? 예, 너 고분고분하게 애비 말 좀 들어. 애비가 뭐 나쁜 맘으로 그랬어. 다 잘 되려고 애쓴 거 아니야? 네, 알죠. 그 얘 많이 쓴 거.
처음부터 잘못되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참고 사는 건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머님. 뭐라고? 참고 산다고? 네, 엄청 참았죠.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애들 얼굴 봐서 계속 참았는데 또 저한테 의논 하나 없이 일을 벌려요. 일을 벌리다니. 자고로 한 집안의 경제권은 남자가 가져야 평안한 법이야.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모나게 굴어? 그것도 시애미한테. 어머님께서도 너무하세요. 작년부터 그이가 무리해서 도와준 것만 해도 얼만데 저희 부부 걱정은 안 하세요. 손주들 걱정은요. 지난번에도 애들 교육비라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되죠. 아, 지난 일을 가지고 왜 이래 얘가. 그리고 그걸 내가 뺏었니? 애비가 능력 있어서 해준 건데 왜 이렇게 난리야? 애비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돈이니까 그렇죠. 아, 한 식구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거지. 좀 그이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뭐라고? 그이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소리거든요. 가족끼리 돕는 거라고. 여유 있는 쪽이 돕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뭐 어때서 그래? 그렇게 계속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할 거니? 아니요. 계속 안 할 거예요, 저. 이제 그만하려고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저 이제 한 식구 그만하려고요. 뭐라고? 저 갈라서겠습니다. 이혼할게요, 저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애비하고 얘기는 했어? 그이도 매번 혼자 결정하는데 저라고 왜 못하겠어요? 저도 그냥 혼자 결정하고 처리하려고요. 뭐, 혼자? 안 되겠다. 내가 당장 전화를... 네, 어머님께서 전화해주세요. 전 이제 그이랑 대화하기도 싫네요. 말이 안 통해요. 예, 일단 진정 좀 하고. 애들이 있는데 이혼이 쉽니? 애들 얼굴 봐서 참으려고 했어요. 근데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이 더 쉬울 것 같네요. 이혼이 더 쉽다니. 그럴 리가 있니? 가족 간의 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 가족 간의 정이요. 저도 제 가족 챙기려고요. 뭐라고? 저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번 돈, 그것도 그대로 날려먹긴 못하겠어요. 날려먹다니? 지금까지 날려먹은 것도 얼만데 어떻게 저희 부모님 돈까지 노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저 시집살이 하라고 노후자금을 털어야겠어요? 시집살이라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니? 내가 너 구박하고 괴롭힐 거다 이 말이야 지금? 아니요. 어머님보단 어머님 아들이 더 문제죠. 뭐라고? 어머님 아들이라니? 그이는 제 남편 애들 아빠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로만 사는 것 같아요. 그게 그이를 행복하게 하나 봐요. 더 행복하게 살도록 놔주려고요. 아니, 일단 진정 좀 하고 차분하게 얘기하자꾸나 우리. 아니 어머님, 저 더 할 얘기 없어요. 너희가 이혼하면 사돈께서 어떻게 우리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럼 상황이 어색해지니까 잠깐 진정 좀 하고 애비랑 다시 얘기하자. 어? 어머님! 아직도 저희 부모님 돈 얘기를 하세요? 아, 깜짝아. 왜 갑자기 소리 지르고 그러니? 저희 부모님 돈 안 내드리려고 이혼한다고요. 예,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아니요, 전 이렇게 해야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요? 뭐라고? 더 이상 그 돈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 돈 그이한테 안 줄 겁니다. 효자 노릇도 정도껏 해야죠. 예, 애미야, 그러지 말고. 저도 늦게나마 효녀 할랍니다. 애미야. 연애 시절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애정이 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사람과 이루는 가정이 무척 기대됐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의 모습은 저희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편에게 가족은 저와 아이들이 아니라 오로지 시부모님 뿐이더라고요. 남편이 보여줬던 자상한 가족에는 저와 애들이 아니라 시부모님에게만 향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직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그렇겠지 생각하면서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길 어느새 10년이 지났어요.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내내 시댁 중심으로만 살았습니다.
시댁의 대소사와 잔심부름, 특히 금전 문제는 모두 남편의 몫이었죠. 그중에 저와 아이들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시아버지의 사업 문제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우리 가정의 적금이나 재산을 처분하여 자금난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저와 조금도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했죠. 불행히도 그 모든 일들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아버님의 사업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가정의 경제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저 몰래 아버님의 보증을 섰고 저흰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였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를 안쓰럽게 여겨 젊은 시절부터 알뜰히 모은 노후 자금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해 주셨어요. 염치 없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감사하게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지냈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재산에도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내어주시기로 한 노후 자금으로 시부모님의 집을 해드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심지어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도 왜 진작 도와주지 않았냐고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러 오셨지 뭐예요. 남편이 제멋대로 저희 부모님 돈으로 합가를 계획했던 겁니다. 애들 아빠기 때문에 계속 참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 큰 상처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이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친정으로 찾아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사위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확고해요. 항상 시부모님만 안쓰럽다는 효자 남편에게 더 할 얘기는 남아있질 않네요. 이제는 저도 제 부모님께 효녀가 되어볼까 합니다. 이토록 긴 제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